이거 한번 풀어보죠. 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쓰는데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에 대해서라. 사실은 뭐 쓰는 거야 쉽지, 그죠? 뭐 쓰는 거야 뭐래도 쓰지 뭐,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개념적인 단어를 딱 하나 얘기하면 뭘까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예요. 기존의 이건 뭐냐? 기존의 통계 분석은 샘플링이나 이런 거였는데. 샘플링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잖아요. 전체 데이터를 설명할 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보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정보 기술. 그 정보 기술이 뭐예요? 아주 성능이 좋은 서버, 용량이 큰 스토리지.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사실은 정보기술인데 그 정보기술이라는 말은 서버와 스토리지 이런 것들의 성능. 세 번째 단어는 뭐죠?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봐보세요. 문장을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일단 나눠보죠 한번. 네,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성능. 그리고 뭐예요? 이미 알려지지 않은 패턴인 거죠. 그죠? 뭔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런 건 알잖아요. 손님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더라.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예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데 알고 봤더니 손님이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20대 여자 손님이 많아서 잘 되는 거였구나. 그럼 나머지 필요 없다 이거지. 실제 매출로 매핑해 보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패턴을 분석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뭘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예요. 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죠? 모델을 발견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걸 갖고 뭘 알아요?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업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데이터 분석관, 한마디로 이건 거지. 데이터 분석하니까, 우리 고객들이 이래? 이거 한번 해볼까? 해봤더니 돈 벌었어.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어가 기업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가치의 제공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그래도 돼. 왜?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면 고객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면 물건이 잘 팔리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눈높이만큼 풀게 돼 있어요. 내가 쉽게 보면 쉬운 거고요.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눈높이만큼 풉니다. 모든 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누구나. 이 글이 아니고 뭐 다른 글로 쓰기야 하겠지만.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라고 했죠? 그러면 대용량 데이터 분석의 의미.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 말은 뭐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겠다 이거지. 그죠? 내가 쓴 데이터 마이닝의 말뜻을 다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계 분석과 비교할 수도 있고요. 통계 분석은 샘플링을 통한 미신 밸류 제거가 주 목적인데 대용량은 전체 데이터를 의미로 한다. 그죠? 근데 반드시 전체는 아니에요. 반드시 전체 데이터는 아닌데 자, 그래서 데이터 추출의 범위. 데이터 추출. 그죠? 뭐예요? 여기 그 말을 해도 되죠. 샘플 데이터가 아닌 샘플 데이터가 아닌, 그죠? 샘플 데이터가 아닌 대용량의 데이터로 전체 데이터를 분석 범위로 한다. 맞죠? 그죠? 분석 범위로 함. 그러니까 커졌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 전제가 뭐냐? 전체 데이터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의 데이터예요.
이거를 기업 외부까지 확장하면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업 외부 데이터나 로그 데이터 있죠? 접속 로그 이런 거. 여기까지 크게 가면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표현 방법이 이 똑같은 글을 갖다가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죠. 어떤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고, 얘는 기법이 통계 분석이에요. 얘는 기법. 얘는 데이터의 범위, 그죠? 데이터의 범위. 그러면 샘플링을 통해서 뭔가를 하니까, 그죠? 뭔가를 설명을 하니까 어디를 샘플링 할 거냐, 샘플링 기법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거는 샘플링 기법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전체 데이터 이렇게 깔아두면 뭐 아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죠. 처음에서 조금 빼고, 가운데서 조금 빼고, 마지막에서 조금 빼고. 그죠? 이게 정말 무식한 방법이고, 이거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떤 업무에서 조금 빼고, 결론은 뭐예요?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싱 밸류가 제거돼야죠. 그죠? 오류 데이터. 이 미싱 밸류는 두 가지 의미예요. 오류 데이터라는 말도 맞지만, 통계를 왜곡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균 나이를 계산하는데, 여기 2살짜리 애가 있어. 얘를 평균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뚝 떨어져 버리죠. 네, 그거예요. 통계를 왜곡하는 데이터. 그걸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미싱 밸류 제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죠. 마이닝이라 하면 뭔가 알려지지 않는 거를 내가 뭐예요?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범위가 기업 내부. 이거 정확히 말하면 기업 내부이면서 온라인 TP, 트랜잭션 프로세싱, OLTP. OLTP라는 말을 입에서 몇십 년 만에 보고 평상시에 안 쓰는 말이잖아요, OLTP. 그래서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그죠? 그냥 운영계다, 계정계다 그거잖아요, OLTP.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데이터를 분류해야죠. 모든 데이터는 묶어서 계산하는 거와 카테고리를 분류한 다음에 개별 분석하는 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게 확장이 돼서 우리는 빅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업 내부와 외부 둘 다. 근데 이거는 꼭 기업 외부가 있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미가 로그 분석. 옛날에는 로그 분석 같은 건 안 했거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 하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냥 DB에 있는 데이터다.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SNS. 그 다음에 이제는 내부 데이터. 원래 하던 거. 그죠? 분류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전제가 깔리는데요. 그 전제는 뭐냐? 정형화된 데이터예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세 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정형화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 하나를 풀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 나번 두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부터 뭐예요? 정보기술 써서, 그죠? 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서 정보기술의 의미. 데이터를 사용하는 정보기술은 두 개인데, 첫 번째 1번, 두 개가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 이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과정. 그죠? 막 랜덤하게 있는 거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맞춰주는 거. 그래서 얘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 이 정형화를 할 때는 전제가 또 깔리죠. 표준화를 하면서 하는 거죠. 맞죠? 그죠? 표준화를 하면서. 자, 두 번째.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이걸 한대요. 그럼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스토리지가 나오죠.
스토리지가 나오고 and 스토리지 가상화도 나옵니다. 그냥 스토리지 그래도 되지만 스토리지 가상화 이거는 물리적으로 여러 개 있는 스토리지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DC 센터가 있는데 법무부에 100테라짜리 스토리지가 있어요. 법제처에. 근데 이거 아무도 안 쓰고 있어. 당분간 한 2, 3년간 안 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환경부인데 1년만 요걸 좀 쓰고 싶어. 그럼 통합해서 그러면 환경부 죽죠. 그죠? 법제처 거 스토리지를 어떻게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게 통합 스토리지 관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스토리지 가상화. 그래서 뭐 테라바이트 혹은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나의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로 그죠? 나는 여러 개 있는지 몰랐어. 나는 전체 용량만 봐. 그죠? 하나의 논리적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관련 정보기술 뭐가 들어가죠? 병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할 때 병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하려면 전제가 깔리죠. and 데이터 파티션. 데이터를 나눠놔야지 병렬 처리를 하죠. 다 파티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주제 영역으로 독립된 주제 영역으로 여러 개의 스토리지에 나눠놔라. 이게 파티션이잖아요. 그리고 패러럴 쿼리로 딱 읽어서 분석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의 의존성을 낮추고 이 낮춘다라는 말은 있는 거를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말이 표현이 잘못됐는데 의존성이 없는 거는 분할해라 그 얘기인 겁니다. 낮추고 분할해라. 그죠? 그러면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데이터 마이닝의 정보 기술은 사실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해야 되니까 성능이 뭔가 안 나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알려지지 않아요. 그죠? 이게 결론은 알려지지 않는 패턴이라는 거는 사실은 연관 관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게 뭐예요? 어떤 한 놈이 뭐 때리면 아프다. 연관성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변수가 이렇게 때리는 거와 아픈 거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이렇게 한두 개씩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유추가 돼. 근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이제 여러 개 생길 때는 사람 머리로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면 아까 때리면 아프다라는 그 말을 지금 여러 개 독립 변수가 있어요.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픈데 왜 아픈 거냐? 그러면 종속 변수가 있죠. 똑같이 독립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개만 나와서 뭔가를 의존한다. 이런 분석은 뭐냐면 올랩의 피보팅이에요. 그죠? 올랩에. 그 뒤에 문제 올랩과 뭐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피보팅이에요. 어느 정도 유추해. 우리 회사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많은 영업 직원이 어디지? 영업사원이 누구지? 딱 말하면 맞아, 그거. 대충 맞다고요, 그게. 왜? 한 개의 변수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가 참여해야지 이런 의존관계, 그걸 뭐예요? 연관성이죠. 연관성이 발생한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는 그 용어를 통계에서 유의한다라고 그래요. 아, 유의하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예요? 알려지지 않는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누가 독립이고 누가 종속이냐? 방향성. 그죠? 이게 거꾸로 그린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향성. 두 번째는 강도.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런 변수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세 개의 이 독립 변수가 현재 시점에 true인 거예요. 그럴 때 의존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다가
1번과 2번은 의존 관계가 있어. true야. 근데 3번은 false야. 그러니까 의존이 없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시간이라는 변수와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거래량이라는 변수를 그때 들어올 때 얘가 true가 돼. 그럼 독립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찾는 게 알려지지 않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못 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강도와 그냥 시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저희 회사에 전화해갖고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수학적인 모델 만들었으니까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하겠다. 그럼 우리 솔직히 하기 싫어도 해요. 그거 안 되는지 알아. 왜 전화를 우리한테 하나? 사장님 통해서 오는데? 그죠?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물론 그 끝도 알아요. 개발자들이 멍청해갖고 자기 수학 모델 똑바로 그 끝인 그거야. 그러면 그걸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모델을 듣자마자 우리는 이 모델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모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기본 관점이 뭐냐면 언제 주식을 살까예요. 근데 그거 안 중요해요. 그거는 정말 안 주고 언제 정정 주문을 낼 거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매수를 자동 주문을 냈어요. 트렌드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정정해서 올려야죠. 최고가 벌 때 확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정정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분석했냐? 우리 트레이더들만. 정정 시점에 매수 시점에 관심도 없어요. 정정하고 취소 언제 나갈 거냐.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거죠. 변수를 이걸 보고 얘와 얘의 관계가 있다? 근데 다른 변수를 두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어렵죠. 의존 관계가 너무 많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단순화 못 시키는 게 있죠. 지금 이 얘기 단순화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게 뭐예요? 뉴럴넷이에요. 그게 신경망이라고요. 단순화가 안 되는 거야.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신경망에 뭐라 그래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은익계층에서 모델을 만든다.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 그 안은. 그리고 신경망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오면 비즈니스에서 한번 해봐. 되네? 그럼 맞는 거예요. 이거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거를. 자,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패턴.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비즈니스에 가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의 데이터를 써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그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뭐, 물건을 팔든, 뭘 하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드백 받는 거죠. 피드백 받아서 이거를 개선하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는 항상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틀릴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러면 데이터를 조정하면서 계속 이 누군가를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의 분류와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스토리지, 병렬 처리,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패턴, 연관성의 방향과 강도, 비즈니스 가치 뭐예요? 지속성이죠. 지속성. 일회성이 아니다. 그럼 데이터 마이너는 진짜 어디냐? IT 부서에 없어요. IT 부서 못해 이거. IT 부서는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표준화해서 딱 넣어줄 수는 있어. 근데 모델을 만들고 돌려서 이거 하는 건 누가요? 마케팅 팀에 있어요. 이건 마케팅 부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못하는 마케터는 완전 꽝이고. 그죠? 이게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발전한 게 빅데이터죠, 지금은. 자, 뭐예요? 모든 건, 그죠? 보는 만큼 푼다라고 그랬잖아, 보는 만큼. 그죠?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도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연습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학술적인 데이터 마이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술적인 데이터 마이닝과 내가 데이터 마이닝을 말하는데 그냥 책에서 나오는 데이터 마이닝.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통계 측면에서 통계에서 바라본 데이터 마이닝. 그죠? 글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어차피 아까 그게 거의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할까요?
학술적 통계 측면 말고 마케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진짜로 데이터 마이닝을 봤을 때, 그죠? 이것도 좋은 답이죠, 사실은. 왜? 이 시험 5명밖에 안 뽑는데요. 200명 봐서. 그럼 뭐예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알려지지 않는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뭐 외워도 쓰고 이해 못해도 써요. 누굴 뽑냐고. 그죠? 제가 그런 얘기 있죠. 한 문제에서 남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내가 판을 딱 깔아두고 아까 그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FM,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그 다음 또 지금 두 번째 카드죠.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더 있는지 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과 뭔가를 고려해서 하나를 결정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내가 이렇게 제시해 보는 거를 연습해 봐야 되잖아. 그 전제는 하나가 깔려. 그게 뭐예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알려지지 않는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 이건. 그죠? 이거는 외워져 있어야 돼. 그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자, 학술적인 거. 학술적인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면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걸 하는 겁니다. 그걸 썼다 이거죠. 그죠? 근데, 통계적인 측면은 샘플링이 아니라 분석 범위를 넓혀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지지도 조사하면 오차 범위 몇 프로 내내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을 전수 조사했어. 근데 나 거짓말 안 했다 치고, 그럼 오차 범위가 없는 거죠. 그건 결과죠.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오차 범위가 적어지는 건 상식 아닌가요? 통계를 몰라도?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차 범위라는 말을 좀 써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프리하게 쓰는 건 여기입니다. 자기 의견대로, 마케터니까. 기업에서. 왜? 좀 다르니까요. 기업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역량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기업의 목적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조사 형태로, 시장조사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는구나, 기업에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시장조사 해봐, 그거를 그냥 전화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신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기업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그냥 시장조사 자체로만 보는구나. 이해되시죠? 여기서 하나 더 가면 뭡니까? 여기서 하나 더 가면 내가 본 데이터 마이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데이터 마이닝을 이렇게 봐.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게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빅데이터의 일부분으로 봐보세요. 어휘 쓰는 거 봐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단어 잘 안 씁니다. 똑같은 단어 잘 안 써요. 빅데이터 왜 뺐어요? 안 그러면 여기 위에 글 똑같이 나오거든. 결과적으로 내가 본 마이닝이라는 게 빅데이터의 일부분으로 기업 내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조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켓 세그먼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항상.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종류라고 했어요. 그럼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하냐? 그럼 기법은, 이론적인 기법은 뭐가 있죠? 일단 그것부터 나래비 해보자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어소시케이션, 클러스터링 나오면서 옆에 글 뭐가 나와요? K민즈. 그죠? 그 다음에 유럴렛. 맞죠? 이거 뭐 단가? 유럴렛에 뭐 또 저런 것도 있지 않나? 지도학습, 자율학습? 그죠? 맞죠? 지도학습, 자율학습. 지금 이 말이 이론적인 데이터 마이닝인 거죠. 그죠? 기법. 그러면 생각을 바꿔요. 자, 그거는 당연히 쓰는 거고, 그거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건 당연히 쓰는 거고. 자, 생각을 바꾸는 거는 뭐냐면, 충분하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의 기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완전히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 데이터가 또 반대로 너무 많아. 혹은 정제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것도 맞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컬러예요. 그게 컬러. 그게 색깔이에요. 근데 이 색깔에는 전제가 하나 깔린 거죠.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쓰고.
그거 안 쓰고 이거 쓰면 꽝입니다. 다 쓰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에 뭐가 있죠? 기계학습 기법?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단어만 뭐 그렇게 많이 해야 알아야지 이런 문제 푸나? CNN 있지 않아? CNN? 미국 뉴스 방송 CNN 있지 않나요? 그죠? CNN 기법 있죠? 그거 연관성 아닌가? 그거 데이터 이렇게 분할하고 이렇게 좁혀나가면서 연관성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기법을 얘기를 할 때 신경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근간이 돼서 어떤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게 CNN 기법이 나오고 이거는 머신러닝의 한 기법이고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의 한 기법이고 사실은 CNN을 잘 몰라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거 수학적으로 잘 모르죠. 당연히 이건 모르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컬러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마이닝의 활용 사례 뭐죠? 딱 이제 기억나면 이거야. 이제 첫 번째 1번 남자가 와서 뭐예요? 기저귀 사가면서 열받아서 맥주 하나 사간다. 이거. 그래 진열을 이렇게 한다. 아니 기저귀를 사가는데 왜 맥주를 사가?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맞아요? 내가 볼 때 안 맞아. 네, 그거 말이 안 돼. 그거는 우리나라한테 절대 안 맞는 거예요. 몰라요. 서양 애들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파리를 갔더니 뭐 예를 들어 프랑스 애들은 와이프가 야 기저귀 사와 그러면 열받아갖고 맥주 같이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내가 볼 때 100%안 맞아 그건. 그죠? 굳이 검증해보지 않아도. 또 이거 있죠. 대표적인 게 신차를 구입하고 3개월 후에 뭐예요? 캠핑 장비를 산다. 이거 안 맞아. 우리 3개월 뒤에 캠핑 장비 산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아 없다니까요. 신차를 구입하고 3개월 후에 뭐 합니까? 기스나서 수리를 하지.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의 성공 사례라는 것들은 그 지역의 그 데이터로만 맞는 거지 그거를 우리나라에 갖다 두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부터 2년 사이에 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다? 운전은 자신감 붙으면 사고 나는 거 알죠? 맞지 않아요? 그죠? 운전은 초보 때는 사고 잘 안 나요. 기스 조금 내지. 근데 이제는 나는 끝내줘. 이럴 때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부터 진짜 경주하거든. 뭐 이게 붙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죠. 우리한테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례는 이론적인 사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적용해야 될 모델, 이걸 사례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분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법무부에 뭐가 있냐면, 한번 옛날에 얘기했는데, 생활 밀착형 법률 관련 시스템.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만화 이렇게 돼갖고, 만화처럼 해갖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용어를 이렇게 풀어준 매뉴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법무부의 이 시스템을 과연 누가 언제 보냐 이해되시죠? 네, 그걸 또 분석하면 또 가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봤더니 그게 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은 그 작품인데 그 시스템이 근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초등학생이 그냥 장난 눌러서 누른 것 뿐이었지 뭐 실제 그걸 갖고 공부한 사람은 없었어.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이거. 자,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시스템 카탈로그 뭐죠? 보통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죠. 카탈로그라는 말을 그죠? 카탈로그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카탈로그 뭡니까? 데이터 딕셔너리 그래야지 알아들어요. DBA한테. 데이터 사전 혹은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카탈로그의 개념 뭐예요?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그죠? 근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는 두 개가 있죠. 일단은 그거는 썼다 치고 두 개가 뭐죠? 너 어딨니? 위치. 너 어딨니? 위치. 너 무슨 뜻이야? 내용.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카탈로그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뭔가 서술하는 그죠? 이 뜻이 뭐야? 이걸 갖고 있는 게 있고
메타데이터, 시스템 카탈로그는 너 어딨니? 식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공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 공부하면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DBMS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문구에 있는 거예요? 정보 처리 기사에 있는 문장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잘 안 하다. 그 데이터 어딨니? 식별. 이 단어가 나오려면 뭐를 공부해야 돼요?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로 공부해야지 이게 나와요. 이 말이. 그럼 두 번째 봐봐요. 시스템 카탈로그의 특징. 특징 뭐죠? 특징 뭐예요? DBMS가 자동으로 저장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자동 저장. DB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만들려면 뭐를 써야 됩니까? 카탈로그 만들려면 클레이트 테이블.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나는 만들겠다. 맞죠? 그죠? 그럼 이거 딕셔너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는 바캐렉터 2에 20짜리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테이블을 생성하는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시스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말이 더 어려워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냐? 우리 DBMS에 있는 테이블의 목록에 딱 들어가야죠. 테이블 목록에. 그죠? 그래 첫 번째 테이블 목록에 뭔가 추가돼야 되죠. 그게 뭡니까? 오라클에서 DBA 테이블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DBA 테이블즈 맞죠? 그 다음에 컬럼도 추가되어 있잖아. 그럼 컬럼의 목록에도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컬럼 리스트에 있어야 되잖아요. DBA 컬럼즈입니다. 그냥 오라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껍데기는 어딘가는 생성이라는 게 되는 거죠. 진짜로.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그거를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하지 말고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죠. 테이블 스페이스에 뭐예요? 테이블 생성이죠. 이때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위쪽은 자동으로 DBMS가 만드는 거고 밑에 거는 우리가 만든 거고. 그죠? 이 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단어 하나를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가 나와도. 그죠? 그리고 시스템 카탈로그의 특징. 자동으로 저장된다. 읽을 수는 있죠. 그죠? 읽을 수는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어떻게 읽어요? TML로, 셀렉트로. 그죠? 셀렉트 곱하기 from DBA 테이블즈 엔터. 그럼 읽히는 거지. 카탈로그에 저장되는 내용은 뭡니까? 오히려 이건 이미 다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할만 잘하면 돼요. 안분만. 그죠? 안분만 잘하면 돼요. 안 그러면 썼던 거 또 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다음 주에 여기에 갖고 용어를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그죠?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100%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시험 너무 쉬워서 잘 봤어. 100% 떨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아는 만큼을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붙었다고 말하는 거야. 잘 봤다고.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나 이만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이만큼밖에 못 썼어. 그러니까 나와서 뭐해? 술 먹어요. 내 능력 대비 못 썼으니까. 그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100%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깝죽거리면 100% 떨어져요. 아무튼 여기까지.